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7시 21분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89 라인 인티그럴 1 이전 동영상에서 BCTR 3D 라인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직선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90으로 변경합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90 line.cpp Ctrl B 제가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2024년 2월 19일 .zip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제가 여기에 이전 동영상의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089 라인 인티그럴 1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문제 5번을 풀 때요. 이 벡터를 기술할 때 이 jet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jet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jet을 지우고 이걸 2로 수정해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문제 7번을 풀 때도 여기에서 jet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jet을 빼도 됩니다. 이렇게요.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오고 여기에도 jet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jet을 빼고 2로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jet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jet을 빼고 2로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는데요. 클랭 컴파일러가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발전이 느립니다. 그래서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가 되면 다른 모든 컴파일러에서도 빌드가 됩니다. 클랭++, SED, C++20, line.cpp,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 이전 코드가 모두 정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드가 작동하려면 새로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요. 위로 올라가고요. 이 10번 문제를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 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라인 인티그럴 2로 변경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 놓고요. 앞에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합니다. 여기다가 PDF북을 끌어 넣습니다. 이 PDF북은 토마스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틀이고요.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위에서 문제 10번은 페이지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 문제 10번입니다. 이 문제 10번에서 곡선이 타원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타원 곡선을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수학을 도입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를 접어 올리고 이 타원 곡선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벡터를 생성해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O로 C 하고요. BC, TR, 3D, 언더스코어, 일립스 하고요. 여기 팝업 창을 보면 첫 번째 오는 게 radius A, 두 번째 오는 게 radius B,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는 디폴트로 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타원의 x축 값이 2이고요. 이 2에 루트 값을 넣습니다. 이 2 값은요, x 절편입니다. y 값에다가 제가 이거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y 값에다가 0을 넣으면 x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절편을 넣는 게 아니고 y 값에다 0을 넣었을 때 이걸 풀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LCD, SQRT, 2.0 이렇게 해야 되고요. x 값에다 0을 넣으면 y의 제곱은 1이 되고요. y의 제곱에다 루트를 뒤집어 씌우면 1.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xy 평면에 이런 타원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yz 평면에 이런 타원 곡선을 만들려면 yz 플레인을 넣어주면 yz 평면에 이런 타원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디폴트 값은 xy 플레인입니다. 디폴트 값이 xy 플레인이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함수를 붙여놓고요. 다시 실행합니다. CLS-C Problem 10 Line Integral 2는 제가 금방 만든 함수이고요. Problem 10 Line Integral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함수입니다. 결과가 같습니다. 이제 문제 10번을요.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분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 서피스 인티그럴로 바꾸고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관련 수학적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면적분을 하려면 이 타원을 타원 디스크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곡선 C는요, 일립스, 이 타원 테두리를 나타내고요. 면적분 하려면 이거를 타원 디스크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토 S는 VC, TR, 3D고요. 일립티컬 디스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는 타원을 만들 때와 동일합니다. 이 타원과 타원 디스크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디폴트가 XY 플레인이니까 이거는 빼도 됩니다. 타원 디스크를 적분할 때요. EMUM, 세미, 메이저, 세타, 이 타원 디스크를 적분하려는데요. 이 타원 디스크를 적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플럭스를 서피스 인티그럴 합니다. 이 타원 디스크 S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플럭스를 계산하려면 이 벡터에 대해 다이버전스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델 곱하기 F 이렇게 하면요. 벡터 F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미 메이저 이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2가 아니고 루트 2고요.
이게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요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y에다 0을 넣으면 x는 루트 2인데 이 그림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세미 메이저는 타원에서 장축을 나타낸다. 이 장축의 범위는 0.0에서 sqrt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루트 2입니다. 세미 메이저 리미트이고요. 장축의 리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한 바퀴 돌아야 하니까 0.0에서 2 곱하기 5이고요. 이거는 세타 리미트이고 적분 순서는 디퍼런셜 오더 그래갖고 세미 메이저를 여기다 보내고 세타를 여기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미 메이저 장축이 리미트가 먼저 선언되었고 그 다음에 세타 리미트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우고요. 이 타원 일립티컬 디스크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는데요. 이거는 델 컬 기호입니다. 컬 연산자입니다. F 하면 이렇게 벡터 F에 대해서 컬 연산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342 여기에 세미콜론 빼먹었습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 선적분한 것과 서피스 인티그럴 한 것이 값이 같습니다. 우리가 플럭스 서큘레이션을 계산할 때 여기서 면적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플럭스와 서큘레이션을 계산했습니다.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플럭스와 서큘레이션을 계산할 때는요. BCTR3D 일립스를 이용해서 이 타원을 기술했고요. 디폴트가 XY 플레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 팝업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Radius A, Radius B입니다. 그리고 이 타원의 중심이 이동했을 때는 이 팝업 창에서 센터 A, 센터 B를 이용해서 이 타원의 중심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플럭스와 서큘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이 곡선 C를 타원으로 기술해야 하고요. 아래에서 면적분을 사용할 때는 이 타원을 일립티컬 디스크로 기술해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적분할 때는 세미 메이저 장축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 cpg vector.hpp 이 파일 속에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Parameterize Elliptical Disk 이 함수를 호출한다. Go to Definition 해보면 여기에 이 타원 디스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마스's Calculus 13th Edition 섹션 11.7 Conics in Polar Coordinates 페이지 694 여기다가 페이지 694를 넣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폴라 이퀘이션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심률 2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Polar equations for a conic with eccentricity E 이심률 2인 코닉 함수의 극좌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타원일 경우에 이심률, 포물선일 경우에 이심률, 상곡선일 경우에 이심률 이렇게
R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이 타원 디스크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이거는 XY 평면일 때고, 이거는 YZ 평면일 때고, 이거는 ZX 평면일 때입니다. 여기 알고리즘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제가 여기서 타원 디스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근 여기에 설명된 수학적 이론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문제 10번을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린 티오렘은 라인 인티그럴을 서피스 인티그럴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라인 인티그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린 티오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큘레이션을 계산할 때는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시계 방향 회전을 나타냅니다. 벡터에 대해서 다트 TDS 하면 M dx 플러스 N dy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에서 이 벡터 F는요 MI 더하기 NJ 이고요. MN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fx, fy 이렇게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더 직관적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TDS 대신에 DR, MN 대신에 fx, f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서큘레이션 컬과 탄젠셜 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면요. 벡터 F에 대해서 탄젠트 방향으로, 이거는 탄젠트 벡터입니다. 탄젠트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할 때 탄젠트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할 때요. fx, dx는 회전을 나타냅니다. 서큘레이션을 나타냅니다. fy, dy는 회전을 나타냅니다. 이 식을 보고 이게 회전이라고 보이지 않으면요. 그린 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적분에서 벡터 f의 x성분에 대해서 dx 적분하고 y성분에 대해서 dy 적분하면 각각은 회전을 나타냅니다. 또는 서큘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넣고요. 선적분을 F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는데요. n.ds를 디퍼렌셜로 이용합니다.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이 식을 수식으로 한 번 더 써보면요. 아래에서 TDS를 NDS 자리에다가 쓰고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XY 평면일 경우는 TDS에다가 K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키면 요게 NDS가 됩니다. 이거는 XY 평면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M은요 벡터 F의 X성분입니다. 선적분을 할 때 벡터 F의 X성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요 outward flux가 됩니다. 요 폐곡선에서 요 기호는요 폐곡선에서 벡터 F의 X성분을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바깥쪽 방향 플럭스가 되고요. 이거를 1로 가져오고요. N자리에다가 FY를 넣으면요. 요거는 인워드 플럭스가 됩니다. 폐곡선에서 그 곡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폐곡선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플럭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럭스를 빼면 그게 곡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수 플럭스, 네트 플럭스가 됩니다. 이 식을
플럭스, 다이버전스와 노멀 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에 그림을 그려갖고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 보면서 설명하기 전에 식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시계 방향 곡선을 나타내고요, fx, dy, fy, dz, fz, dx는 outward 플럭스를 나타내고요, 반대로 fy, dx, fz, dy, fx, dz는 inward 플럭스, 즉 들어오는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패턴을 찾으셔야 합니다.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할 때 fx, dy는 fy, dz는 fz, dx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플럭스이고요, fy, dx, fz, dy, fx, dz는 그 패곡선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플럭스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fx, dx, fy, dy, fz, dz는요 카운터, 클락, 와이즈, 서큘레이션을 나타냅니다. 회전을 나타낸다. 이런 내용을 왜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만 알면 선적분을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책에서 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서피스 인티그럴 했어요. 더블 인티그럴 했어요. f에 대해 n 닷 시그마 하면요, 이 n은 패곡면에서, 이거는 패곡선이 아니고 패곡면이고요, 패곡면에서 바깥쪽 방향 법선 벡터입니다. outward normal 벡터이고요, 이거는 부피적분이고요, 그레디언트 f의 부피적분입니다. 이 볼륨이 만드는 곡면이 이 곡면입니다. 볼륨이 만드는 곡면에 대한 바깥쪽 방향 법선 벡터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이게 부피적분과 같다는 뜻이고요, 이게 가우스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플럭스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서큘레이션은요 벡터 f에 대해서 다트 dr 선적분입니다. 이 선적분은 면적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벡터에 대해서 컬을 채서 n, d 시그마를 다트 프로덕트 시켜주면 이게 서큘레이션이 됩니다. 여기에서 패곡면이고요, 이 패곡면의 테두리 선입니다. 한 테두리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서큘레이션이 됩니다. 플럭스, 서큘레이션, 이 두 식의 그린 정리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이게 스토크스 티어렘입니다. 스토크스 티어렘은 서큘레이션을 계산하고요,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플럭스를 계산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이버전스 티어렘과 스톡스 티어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